문장 성분인데, 자, 문장의 정의를 먼저, 그러니까 문법을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자, 여기서 문장이란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다. 그러면 의미상 완결된 내용인데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게 완결된 내용이다. 그럼 형식상에서는 문장의 끝에 완결되어 있는 온점이라든지 물음표라든지 느낌표 따위의 마침표를 찍어서 모습이 실현이 된다. 형식상. 자, 그럼 문장의 골격은 크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어찌하다 같은 경우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로 끝나는 거죠. 주어하고 동사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어떠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 그러니까 무엇이 주어고 형용사, 어떠한 상태. 자, 무엇이 무엇 플러스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를 맞춰서 서술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책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 요게 문장의 큰 세 골격을 따져보면 이렇게 세 가지 골격이 있다. 문장의 구성 단위를 보면은, 자, 절이 있고 구가 있고 어절이 있어요. 절은 뭐냐면은, 자,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이루어진 의미 단위. 자, 중요한 거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구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였는데, 근데 이 안에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없는 것이 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이라고 했을 때는 이 책이 그리고 서술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을 때는 구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명사의 역할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명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다는, 여기서는 핵심이 되는 주성분은 뭐야? 재미있다라는 형용사죠. 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구라 그래요. 구는 주어 서술어가 없다. 그러면 나는 이 책이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나는 이 책이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건데 서술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어가 있죠. 그래서 서술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절은 띄어쓰기입니다. 어절은 뭐라고요? 띄어쓰기. 그러면 구의 종류를 보면은 여기서 구의 종류가 나왔죠. 아까 전에 좀 살짝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용사구, 부사구. 구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말의 품사가 구의 품사적 자격을 결정한다. 그러면 새 옷이 좋다라고 이 문장 전체를 봤을 때는 절이죠. 네. 근데 새 옷이까지만 보면은 새 옷이 여기까지만 보면 구죠. 근데 군대 중심이 되는 것은 옷이라는 명사죠. 그래서 명사구인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수지가 춤을 잘 춘다 해서 잘 춘다만 보자. 잘 춘다를 보면은 춘다라는 동사가 우선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응? 부사고 관형사로 이루어졌을 때는 관형사구. 관형사하고 관형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관형사구. 부사고 부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부사구라고 합니다. 구에서는 뭐가 없다? 구에서는 뭐가 없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책이 참 재미있다, 이게 전체 한 문장인 거고, 절은 이 책이 재미있다라고 해서 주어하고 서술어가 있죠? 구는 이 책이, 여기가 구이라는 거지. 그럼 명사 구인 거고, 재미있다가 돼 있으니까 형용사 구가 되는 거고, 어절은 띄어쓰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다 넣으면, 그럼 몇 어절이에요? 나는 이 책이 참 재미있다. 이렇게 어절을 딱 보면 5어절이고, 음절로 물어보면 이건 몇 음절이냐? 그럼 글자 수 하나하나를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러니까 10음절인 거고 5어절인 거예요. 이게 문장의 기초가 되는 단위다 라고 됐어요. 자, 그럼 문장에서는 성분이 있는데, 문장 성분은 총 몇 개? 이거는 외워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문장 성분은 몇 개? 7성분. 품사는 몇 개? 9품사. 이거 완전 달달달달 외워져 있어야 돼. 문장서는 7성분인데 그 7성분 중에서, 자, 주성분이 4개가 있어요. 숫자로 기억하세요.
부속 성분은 몇 개가 있어요? 꾸며주는 거 2개가 있어요. 독립 성분은 몇 개가 있어요? 1개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합쳐서 몇 개예요? 7개인 거예요. 그럼 주성분 4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주성분. 주목보소. 싸가지가 없죠? 싸가지 없으니까 뭘 봐줘요? 주목보소. 자, 자신의 주목을 쥐고 뭘 봐주세요? 주목보소. 주성분은 뭐라고? 싸가지. 싸가지는 뭘 봐? 주목보소. 주목 보여주기만 해야지 진짜로 주목 날아가면 안 돼요. 요즘은 큰일 나요. 그죠? 학폭이에요. 자, 주성분은 몇 가지? 싸가지. 싸가지는 뭐? 주목보소. 외웠지? 자, 부속성분은 꾸며주는 건데, 꾸며주는 부속성분은 관형어, 체온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고, 부사어,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꾸며주는 성분인 거고, 독립성분이 이제 한 가지인 거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분을 독립성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주의.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구성 단위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며 띄어쓰기인 단위인 무엇과 일치한다. 문장 성분은 어절과도 일치한다. 자, 그러면 평가에서 학생들이 품사 뭐뭐사로 끝나면은 품사, 뭐뭐어로 끝나면은 뭐인 거예요? 관형어 문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가 잘 나오냐? 명사가 관형어로 문장의 어떤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 그쵸? 그리고 용언이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용언의 부사형이 우리가 보기엔 동사형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명사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는, 자, 수지는 대학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근데 여기 품사는 뭡니까? 품사는 대학이라는 명사인 거죠. 네. 근데 문장으로 쓰이면 대학이 생활을 꾸며주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 보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학이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명사를 꾸며주니까. 근데 품사는 뭐예요? 명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 자, 그 다음에 수지는 예쁜 목소리를 가졌다. 예쁘다는 품사를 물어보면 뭐예요? 형용사예요. 근데 예쁜이 뭘 꾸며주고 있어요? 목소리를 꾸며주고 있어요? 가졌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가졌다를 꾸며주고 있지. 예쁜 가진 거야. 그치? 예쁜 목소리가 아니라 예쁜 미안해요. 예쁜이 목소리를 꾸며주고 있죠. 예쁜 목소리인 거지. 목소리가 예쁘다 이거잖아요. 그쵸? 미안해요. 자, 목소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관형어. 수지가 머리를, 자, 짧게 머리가 아니라 짧게 잘랐다.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죠?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얘는 뭐야? 부사어. 품사는 뭐야? 형용사. 그러니까 품사를 물어봤을 때는 단어인 거고, 문장 성분으로 썼을 때는 뭐예요? 문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품사가 문장 안에서는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조사. 어떤 조사? 격조사에 의해서. 부사 격조사가 붙어버리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관형 격조사가 붙으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 부분은 그때 단어 부분에서 설명을 해줬고 조금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잘 모르면 품사에서 또 주성분 말고 이제 좀 자세히 주성분하고 부속성분하고 독립성분 수업을 할 건데, 그때 조금 더 익히면 됩니다. 이제 주성분은 총 모두 몇 개다? 싸가지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칠성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